LAX 공항 출국장, 엄마의 따뜻한 포옹과 함께 귓가에 박힌 목소리가 태평양을 건너는 내내 그레이스의 심장을 울렸다. 비행기 창밖으로 아스라이 멀어지는 로스앤젤레스의 야경은 그녀에게 수많은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 미지의 땅 대한민국 서울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그리고 동시에 엄습하는 과거의 그림자 같은 불안감. 미국에서의 지난 몇 년, 실력보다는 피부색과 넉넉한 체형으로 먼저 평가받고 보이지 않는 유리 천장에 번번이 부딪혔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번에야말로 다를 거야. 반드시 내 실력으로, 내 코드로 인정받고 말겠어. 그레이스는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녀의 풍성하고 건강한 곱슬머리가 기내의 건조한 공기 속에서 부드럽게 흩날렸다. 액정 화면에 뜬 인천까지 남은 시간 13시간 40분이라는 글자가 유독 길게 느껴졌다. 며칠 후 대한민국 IT 산업의 심장부 판교 테크노밸리. 회색빛 하늘 아래 미래 도시처럼 솟아오른 유리와 강철의 빌딩 숲 사이로 넥스트 웨이브 넥스트 웨이브라는 은색 로고가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건물이 위용을 드러냈다. 그레이스는 어깨에 맨 백팩 스트랩을 고쳐잡고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거대한 자동 회전문이 그녀를 새로운 세계로 빨아들이는 듯했다. 로비는 그야말로 첨단 기술의 경연장이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미디어월에서는 넥스트 웨이브가 개발한 게임들의 화려하고 역동적인 영상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왔고, 세련되면서도 자유분방한 복장의 젊은 직원들이 커피를 손에 든 채 바쁘게 오갔다. 공기 중에는 은은한 커피 향과 함께 묘한 긴장감, 그리고 젊은 에너지의 열기가 감돌았다. 그레이스 존슨 씨, 환영합니다. 저는 개발 1팀 팀장 윤성환입니다. 40 초반으로 보이는 윤 팀장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악수를 청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의 안내를 따라 들어선 개발 1팀 사무실은 넓고 개방적인 공간이었지만 높은 파티션으로 각자의 영역이 구분되어 있었다. 수십 대의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불빛과 함께 수십 개의 손가락이 만들어내는 타닥거리는 키보드 소리가 마치 잘 조율된 오케스트라처럼 울려 퍼졌다. 새로 우리 팀에 합류한 그레이스 씨입니다. 미국에서 뛰어난 경력을 쌓으신 실력 있는 시스템 디자이너시죠. 윤 팀장의 소개에 팀원들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짧은 박수와 함께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인 시선을 보냈다. 그 시선 속에는 과연 실력이 어느 정도일까? 저 덩치에, 저 피부색에 우리랑 잘 맞을 수 있을까? 하는 무언의 질문들이 떠다니는 듯했다. 그레이스는 그 모든 시선을 온몸으로 느끼며 애써 밝고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존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르카디아 연대기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유창한 한국어였지만 살짝 섞인 영어 억양이 그녀의 이국적인 매력을 더했다. 대부분의 팀원들은 의례적인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지만 창가 쪽 자리에 앉은 한 남자 개발자는 여전히 자신의 듀얼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마른 체형에 두꺼운 안경을 쓴 전형적인 한국의 개발자 스타일. 이름이 박지훈이라고 했다. 그는 그레이스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듯 혹은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듯 냉담한 기운을 풍겼다. 그레이스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그레이스. 중요한 건 첫인상이 아니야. 코드가 너의 언어고 실력이 너의 명함이니까 코드로 말하면 돼. 그녀는 배정받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깊은 심호흡을 했다. 책상 위에는 최신형 컴퓨터와 함께 웰컴 키트가 놓여 있었다. 지금 그녀가 참여하게 된 프로젝트 아르카디아 연대기는 넥스트 웨이브의 명운을 건 초대형 MMORPG였다. 핵심 시스템 개발이라는 중책은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지만 동시에 심장을 뜨겁게 만드는 도전의식을 불러일으켰다. 그날부터 그레이스의 한국 생활과 넥스트 웨이브에서의 개발자 인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밤낮 없이 코드와 씨름했고 방대한 시스템 구조를 분석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나갔다. 때로는 점심시간에 구내식당 한쪽에서 홀로 샌드위치를 먹어야 했고 팀 회식 자리에서는 시끌벅적한 한국어 대화 속에 섬처럼 고립된 기분을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모니터 앞에서만큼은 그녀는 누구보다 자유롭고 열정적인 프로페셔널이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복잡하게 얽힌 알고리즘들이 마법처럼 풀려나갔고 난해한 버그들이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었다. 팀원들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녀의 진가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특히 박지훈은 여전히 냉담했지만 가끔 그레이스가 작성한 코드를 유심히 살펴보거나 그녀가 회의에서 제시하는 날카로운 문제 분석에 미간을 찌푸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아르카디아 연대기의 대규모 업데이트 출시일이 점점 다가오면서 회사 전체가 축제 같은 분위기에 휩싸였다. 마케팅팀은 그야말로 회사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전례 없는 규모의 홍보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화려한 캠페인의 정점에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인기를 구가하는 뷰티 및 게임 전문 인플루언서 강하늘이 있었다. 수백만 명의 SNS 팔로워와 막강한 온라인 영향력을 자랑하는 그녀는 아르카디아 연대기의 공식 홍보 모델이자 메인 스트리머로 발탁되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회사는 온통 기대감으로 들썩였다. 개발팀과 마케팅팀의 첫 번째 공동 전략 회의가 열리는 날. 넓은 회의실에는 양 팀의 핵심 인력들이 모두 모였다. 긴장감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회의실 문이 열리고 눈부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듯한 강하늘이 매니저를 대동하고 등장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신 유행 아이템으로 완벽하게 스타일링한 모습, 카메라 앞에서 단련된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또랑또랑하고 애교 섞인 목소리. 그녀는 등장과 동시에 회의실의 모든 시선을 사로잡으며 분위기를 압도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넥스트 웨이브의 뮤즈 강하늘입니다. 아르카디아 연대기의 눈부신 성공을 위해 저의 모든 매력과 재능을 불태울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잘 부탁드려요. 화기애애하고 들뜬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시작되었다. 마케팅팀은 강하늘을 중심으로 한 홍보 전략을 브리핑했고 개발팀은 업데이트될 게임의 주요 특징들을 설명했다. 드디어 그레이스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 기술이자 자신이 총괄 설계한 리액티브 AI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유창한 한국어였지만 중요한 기술 용어를 설명할 때는 정확성을 위해 영어를 섞어 사용했다. 이번 업데이트의 가장 중요한 혁신은 사용자의 다양한 플레이 패턴을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분석하여 NPC 넛들의 행동과 대화 패턴, 심지어 감정 표현까지 유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리액티브 AI 시스템의 도입입니다. 이를 통해 유저들은 마치 살아있는 세계에서 실제 인물들과 상호작용하는 듯한 깊은 몰입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때 강하늘이 예의 그 밝고 명랑한 목소리로 그레이스의 말을 부드럽게 끊고 끼어들었다. 와, 리액티브 AI라니 이름부터 뭔가 엄청나게 있어 보이는데요? 역시 우리 넥스트 웨이브 개발자님들은 뭔가 다르시다니까. 그쵸, 여러분? 그녀는 주변 마케팅팀 직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듯한 눈짓을 보냈다. 그리고는 그레이스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을 이었다. 근데요, 그레이스 씨라고 하셨죠? 성함도 너무 우아하시네요. 그런데 개발자분들은 하루 종일 어려운 컴퓨터 화면만 들여다보셔서 그런지 패션 스타일이 좀 뭐랄까 굉장히 개성적이시네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또 그런 예측 불가능한 신선함의 매력을 느끼기도 하지만요. 호호호. 회의실의 순간 싸늘한 정적이 감돌았다. 개성적인 스타일이라는 말은 명백히 그레이스의 넉넉한 체형과 화장기 없는 얼굴, 그리고 편안함을 우선시한 옷차림을 겨냥한 것이었다. 곱슬거리는 그녀의 풍성한 머리 스타일까지도 포함해서 말이다. 몇몇 마케팅팀 직원들은 강하늘의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따라 웃었고 개발팀 팀원들은 당황하거나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레이스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지만 그녀는 수많은 편견의 시선 속에서 단련된 특유의 침착함으로 감정을 다스리려 애썼다. 네, 저희 개발자들은 아무래도 코드의 아름다움이나 알고리즘의 효율성에 더 집중하는 편이라서요. 게임의 궁극적인 재미로 저희의 열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의 재치 있고 프로페셔널한 응수에도 강하늘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를 이어갔다. 물론이죠. 재미가 제일 중요하고 말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그레이스 씨. 방금 말씀하신 그런 너무 어렵고 딱한 기술 용어들보다는요,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예를 들면 내 마음을 읽는 NPC 친구들이라든가 아니면 매일매일 똑똑해지는 아르카디아 주민들.
뭐 이런 식으로 귀엽고 발랄하게 표현하면 우리 어린 유저분들이나 여성 유저분들이 훨씬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제가 또 그런 감성적인 네이밍이나 스토리텔링은 완전 전문이거든요. 제 SNS 팔로워분들이 다 인정해 주시는 부분이고요. 강하늘은 그레이스의 전문적인 설명을 마치 어린아이의 장난처럼 가볍게 무시하며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그것은 단순한 의견 제시가 아니었다. 은연중에 그레이스의 전문성을 깎아내리고 그녀를 기술만 아는 스타일도 없고 센스도 없는 괴짜 외국인 개발자로 치부하려는 교묘한 의도가 명백히 느껴졌다. 회의가 끝난 후 그레이스는 텅 빈 비상계단에 기대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또 시작이었다. 피부색, 체형, 국적, 그리고 이제는 패션 스타일과 말투까지. 그녀의 실력과 전문성은 언제나 이런 피상적인 것들 뒤에 가려져야만 하는 운명인 걸까?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게 조여왔다. 며칠 뒤 강하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에 아르카디아 연대기 홍보 콘텐츠를 대대적으로 업로드하기 시작했다. 화려한 그래픽과 편집 기술로 만들어진 영상은 순식간에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그녀가 올린 한 게시물이었다. 그녀는 아르카디아 연대기의 가장 기대되는 새로운 기능이라며 그레이스가 핵심적으로 개발하고 팀 회의에서 수차례 발표했던 리액티브 AI 시스템의 컨셉과 주요 특징들을 마치 자신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처럼 교묘하게 포장하여 설명했다. 심지어 그레이스가 회의에서 사용했던 독창적인 비유와 표현들까지 그대로 가져다 썼다. 이거 완전 그레이스 씨 아이디어 베낀 거 아니에요? 박지훈이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그레이스에게 보여주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함께 일말의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동안 그레이스에게 무관심했던 그였지만 개발자로서 동료의 아이디어가 도용당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레이스는 박지훈의 손에 들린 강하늘의 SNS 게시물을 한참 동안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러게요. 제 아이디어가 하늘씨처럼 유명한 분을 통해서 더 널리 알려지게 되니 어쩌면 좋은 일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과 자조감이 묻어났다. 박지훈은 처음으로 그레이스라는 사람에게 강한 연민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존경심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그동안 그레이스를 그저 실력은 출중하지만 어딘가 어색하고 불편한 외국인 동료 정도로만 치부했었다. 하지만 강하늘의 뻔뻔하고 부도덕한 행동과 그에 대한 그레이스의 의연한 혹은 체념한 듯 반응은 그의 마음속에 잔잔하지만 분명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레이스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러한 부당한 상황들이 그녀 안의 투지를 더욱 불태웠다. 그녀는 더욱 아르카디아 연대기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자신의 모든 열정과 시간을 쏟아부었다. 그러던 중 그녀는 게임 내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하며 유저들의 원성을 샀던 심각한 프레임 드랍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고질적인 시스템 레벨 버그를 발견했다. 다른 시니어 개발자들이 몇 주 동안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했던 난제였다. 그레이스는 주말도 반납한 채 회사에 홀로 나와 텅 빈 사무실에서 코드와 처절한 사투를 벌였다. 늦은 밤 창밖에 판교 야경이 별처럼 반짝이는 동안 사무실에는 오직 그녀의 키보드 소리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유창한 영어만이 가득했다. Damn it! Where the hell is this variable getting corrupted? String manipulation? Or, wait a minute. Could it be a subtle memory leak in the object pooling system? 마침 개인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을 하던 박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그레이스가 혼자 중얼거리며 거대한 코드의 산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게 되었다. 그녀의 놀라운 집중력, 논리적인 문제 분석 과정, 그리고 포기를 모르는 끈기는 그야말로 경이로울 정도였다. 마치 숙련된 외과 의사가 섬세하고 정교하게 수술을 진행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동이 터올 무렵 그레이스가 유레카! 찾았다! 이 망할 녀석이라고 외치며 환호성을 터뜨리며 버그를 잡아냈을 때 박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칠 뻔했다.
다음 날 아침 그레이스가 제출한 상세한 버그 리포트와 수정된 코드를 검토한 투한 팀원들은 그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미스터 윤 팀장 역시 자신의 사무실로 그레이스를 따로 불러 진심 어린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레이스 씨,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개발 1팀의, 아니 넥스트 웨이브의 진정한 해결사예요, 해결사. 이 버그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는데 단번에 해결해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레이스는 오랜만에 가슴이 후련해지는 진심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동료들의 인정과 팀장의 칭찬은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와 서름을 한순간에 녹여주는 듯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강하늘이라는 존재는 또다시 먹구름처럼 그녀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게임의 중요한 업데이트 내용을 유저들에게 미리 선보이는 시연 라이브 방송에서 강하늘은 또다시 기술적인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엉뚱하고 피상적인 설명만 늘어놓았다. 심지어 그레이스가 수많은 테스트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직접 설계한 복잡한 캐릭터 밸런싱 시스템에 대해 한 유저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자 강하늘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이렇게 대답했다. 아, 그 캐릭터 밸런스 문제요. 네네. 그거 제가 우리 개발팀에 정말 특별히 아주 강력하게 요청해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수정한 부분이랍니다. 제가 또 워낙 다양한 게임을 섭렵하고 저희 하늘나라 구독자님들 의견도 항상 귀담아 듣다 보니까 우리 유저분들이 뭘 원하시는지, 어떤 밸런스를 가장 선호하시는지 제가 또 기가 막히게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번 밸런스는 정말 갓 밸런스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다 저 강하늘 덕분인 거 아시죠? 찡긋. 그녀는 화면 너머의 시청자들에게 능숙하게 윙크를 날리며 그레이스의 공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로채려 했다. 방송을 지켜보던 그레이스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그레이스는 미스터 윤의 사무실로 폭풍처럼 뛰어들어갔다. 팀장님, 이건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강하늘 씨는 지금 방송에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제가 몇 달 동안 심혈을 기울여 설계한 시스템을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이건 단순한 아이디어 도용을 넘어선 명백한 업무 방해이자 사기입니다. 회사 차원에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미스터 유는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난처함과 피로감이 역력했다. 그레이스 씨, 일단 좀 진정해요. 나도 지금 그 방송 받고 강하늘 씨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는 거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스 씨도 잘 알다시피 강하늘 씨의 지금 영향력이 회사 입장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론칭과 흥행이 우리 모두에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물론 그레이스 씨의 공로가 폄하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일단은 마케팅팀과 잘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조용히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레이스는 팀장의 미온적이고 현실 타협적인 태도에 말문이 막혔다. 실력만 있으면,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거대한 현실의 벽, 보이지 않는 권력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단단했다. 어쩌면 나는 이곳 한국에서도 결국 실패하고 마는 걸까. 그녀의 커다란 눈망울에 절망의 물기가 서서히 차올랐다.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판교의 화려한 야경이 그 순간만큼은 한없이 차갑고 공허하게 느껴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쪼루. 익명의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와 각종 SNS에 그레이스를 겨냥한 악의적이고 인신공격적인 게시글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넥스트 웨이브, 듣도 보도 못한 외국인 개발자에게 특혜 채용 논란. 저런 뚱뚱한 흑인 여자가 어떻게 차기 대작 게임의 메인 개발을 맡을 수 있냐? 실력 제대로 검증된 거 맞음? 혹시 PC주의에 찌들어서 게임 캐릭터도 전부 못생긴 PC 범벅으로 만드는 거 아니냐? 불안하다 불안해. 등등 대부분 인종차별적이고 노골적인 외모 비하 그리고 여성 혐오적인 내용들이었다. 댓글창은 더욱 가관이었다.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조롱, 성희롱적인 발언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넘쳐났다. 어떤 글에는 그레이스의 회사 출입증 사진이 몰래 찍혀 올라오기도 했다. 그레이스는 밤마다 혼자 숙소 방 침대에 웅크린 채 그 끔찍한 글들을 읽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다. 심장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에 찔리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과거 미국에서 겪었던 따돌림과 차별의 트라우마가 생생하게 되살아나 그녀를 괴롭혔다. 내 안에 빛을 믿으라던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가 점점 더 희미하게 멀어져 가는 것만 같았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 걸까? 자기 연민과 분노, 그리고 깊은 무력감이 그녀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갔다. 며칠 뒤 눈에 띄게 활숙해지고 말수가 줄어든 그레이스를 보다 못한 박지훈이 점심시간 회사 근처 한적한 카페로 그녀를 불러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담긴 잔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던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레이스 씨, 혹시 최근에 인터넷에 올라온 안 좋은 글들 때문에 많이 힘든 거예요? 그레이스는 애써 괜찮은 척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금세라도 울음이 터질 듯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그녀의 커다란 눈에는 깊은 슬픔과 피로가 가득했다. 박지훈은 더 이상 모른 척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그레이스에게 가졌던 일말의 편견과 무관심에 대해 처음으로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레이스의 맞은편으로 옮겨 앉았다. 그레이스 씨, 그런 쓰레기 같은 말들에 절대 상처받지 마요. 그건 그 사람들이 무식하고 비열해서 그런 거지. 그레이스 씨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레이스 씨 실력 우리 팀원들이 전부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꼭 도울게요. 우리 같이 그 자료들을 수집해서 제대로 반박해요. 저런 말도 안 되는 악성 루머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죠. 그리고 앞으로는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나한테, 우리 팀한테 얘기해요. 알았죠? 그레이스는 놀란 눈으로 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과 단호한 목소리에서 예상치 못한 따뜻한 위로와 굳건한 지지가 느껴졌다. 처음으로 이 차갑고 낯선 땅에서 진정한 동료, 아니 친구를 얻은 것 같은 벅찬 기분이 들었다. 그동안 애써 눌러왔던 서름과 감격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라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고마워요, 지훈 씨. 정말 고마워요. 그날부터 그레이스는 혼자가 아니었다. 박지훈을 중심으로 그레이스의 실력과 인품을 믿는 몇몇 양심적인 동료들이 은밀하게 그녀를 돕기 시작했다. 그들은 강하늘의 거짓말과 비전문적인 행동들, 그리고 그레이스의 업적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들, 내부 회의록, 개발 과정이 담긴 스크린샷과 영상, 초기 기획안 원본, 그레이스와 강하늘의 업무 관련 내부 메신저 대화 내용 전문을 마치 탐정처럼 치밀하게 수집하고 정리했다. 온라인에 퍼진 악성 루머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반박 자료를 준비하고 법적 대응까지도 고려하기 시작했다. 언젠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그레이스의 명예를 회복시킬 그날을 기다리며. 그레이스는 자신을 짓누르던 깊고 어두운 절망의 터널 속에서 다시 한번 희미하게 반짝이는 희망의 빗줄기를 발견한 것 같았다. 아니, 빛은 언제나 내 안에 존재했었어. 단지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외면했을 뿐이야. 그녀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다. 드디어 운명의 날. 아르카디아 연대기의 정식 출시를 전 세계에 알리는 대규모 쇼케이스가 열리는 날이 밝았다. 행사장인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은 이른 아침부터 전 세계에서 몰려든 수많은 게임 팬들과 기자들,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공연장 내부는 마치 거대한 우주선 내부처럼 꾸며져 있었고 화려한 레이저 조명과 웅장한 배경음악이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마침내 카운트다운과 함께 무대 중앙에 거대한 스크린이 갈라지며 오늘의 주인공인 슈퍼 인플루언서 강하늘이 마치 여신처럼 반짝이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다. 그녀는 특유의 애교 넘치는 목소리와 능숙한 무대 매너로 좌중을 순식간에 사로잡았다. 사랑하는 아르카디아의 예비 용사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게임 팬 여러분, 드디어 오늘 넥스트 웨이브의 야심작, 제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참여한 꿈의 게임 아르카디아 연대기가 여러분 곁으로 그 위대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게임을 위해 제가 얼마나 많은 밤을 새우며 고민하고 또 고민했는지 아마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특히 제가 직접 기획 단계부터 깊숙이 관여하여 탄생시킨 이 리액티브 AI 시스템은요, 정말이지 게임 역사의 한 획을 그을 혁명적인 시스템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강하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천연덕스럽게 온갖 거짓말들을 매끄럽게 이어갔다.
행사 큐시트에 따르면 개발팀 대표로 무대에 올라 리액티브 AI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을 하기로 했던 그레이스의 발표 순서는 행사 시간 관계상 부득이하게라는 어이없는 이유로 행사 맨 마지막 순서, 그것도 모든 질의응답이 끝난 후 아주 짧게 배정되어 있었다. 명백히 의도적인 홀대이자 그레이스의 입을 막으려는 비열한 처사였다. VIP석에 앉아있던 박지훈은 분노로 입술을 깨물었지만 정작 무대 뒤에서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던 그레이스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하고 평온한 표정이었다. 괜찮아. 모든 것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곧, 아주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테니까. 강하늘의 열정적인 프레젠테이션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녀가 자신이 영감을 받아 직접 디자인했다고 주장하는 아르카디아 연대기의 메인 여성 캐릭터의 아름다운 초기 컨셉트 아트 이미지가 무대 뒤편의 초대형 LED 스크린에 화려하게 떠올랐다. 바로 그 순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스크린 화면이 일순간 검게 변하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영상이 엄청난 음향과 함께 재생되기 시작했다. 이게 뭐죠? 잠깐만요, 스태프. 지금 이거 방송사고 아니에요? 빨리 화면 전환해주세요. 강하늘이 당황한 목소리로 무대 옆에 스태프들을 향해 다급하게 외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스크린에는 아르카디아 연대기 개발팀 내부 회의 영상, 리액티브 AI 시스템 기획회의라는 자막과 함께 몇 달 전 개발팀 회의실에서 촬영된 영상이 생생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영상 속에서 그레이스는 유창한 영어와 정확한 한국어를 번갈아 사용하며 리액티브 AI 시스템의 복잡한 핵심 로직과 구현 방안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고, 강하 앤 로즈는 지루하다는 듯 턱을 베채 자신의 스마트폰만 뚫어져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심지어 하품을 하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그레이스가 밤늦게까지 홀로 남아 커피를 몇 잔씩 마셔가며 모니터 앞에서 코딩에 몰두하는 모습, 초기 시스템 기획안 표지에 선명하게 찍힌 리드 시스템 디자이너 그레이스 존슨이라는 그녀의 이름과 서명, 그리고 결정적으로 강하 앤 로즈 한 회의에서 팀장에게 이렇게 말하는 음성 파일까지 또렷하게 공개되었다. 아니, 팀장님, 그런 복잡하고 기술적인 건 전 잘 모르겠고요. 그냥 화면 예쁘고 캐릭터 화려하고 막 여자애들이 좋아할 만하게 아기자기하게만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제가 또 그런 건 기가 막히게 홍보할 수 있거든요. 행사장은 그야말로 일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관객석에선 믿을 수 없다는 탄식과 함께 분노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온라인 생중계 채팅창은 이미 강하늘 진실을 요구합니다. 개발자 피 빨아먹는 악질 인플루언서 퇴출하라. 그레이스 개발자님 힘내세요. 우리가 응원합니다 등의 글로 완전히 도배되어 마비될 지경이었다. 강하늘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마이크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무대 위에 망부석처럼 얼어붙었다. 바로 그때 무대 뒤편의 어둠 속에서 그레이스가 천천히 하지만 당당한 걸음으로 무대 중앙을 향해 걸어 나왔다. 그녀는 평소처럼 편안하고 실용적인 복장이었지만 그 어떤 화려한 드레스보다도 당당하고 아름답게 빛나 보였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건네받은 그녀의 깊고 매력적인 목소리가 마침내 장내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며 울려 퍼졌다. 안녕하세요. 아르카디아 연대기의 리드 시스템 디자이너 그레이스 존슨입니다. 숨 막히는 정적 속에서 그녀는 잠시 감정을 가다듬는 듯 눈을 감았다 떴다. 그리고는 자신이 처음 한국 땅을 밟았던 날의 설렘과 두려움, 낯선 환경에서 게임을 만들면서 느꼈던 수많은 기쁨과 슬픔, 그리고 아르카디아 연대기라는 게임에 담긴 자신의 진정한 꿈과 철학에 대해 차분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힘있고 진솔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는 가끔 제 자신이 짜는 코드가 제 외모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정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바로 그 코드로 제가 온 마음을 다해 만든 이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이 게임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상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의 피와 땀, 그리고 밤낮 없이 함께 고생하며 꿈을 나누었던 우리 개발팀 모두의 소중한 열정과 영혼 그 자체입니다. 그녀의 진솔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끝나자 장내에서는 마치 천둥과도 같은 우레와 같은 박수와 뜨거운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몇몇 관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고 또 다른 몇몇은 조용히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그레이스는 뜨거워지는 눈시울을 느끼며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어 보이는 박지훈과 다른 팀원들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내면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거대한 빛이 마침내 깨어나 그 어느 때보다도 찬란하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쇼케이스에서 벌어진 극적인 사건은 그날 저녁 모든 뉴스와 소셜미디어를 장악하며 대한민국 게임업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강하늘 개발자 공적 가로채기 논란, 그레이스 존슨 진실의 무대 등의 키워드가 며칠 동안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권을 점령했고 강하늘의 과거 행적들까지 재조명되면서 그녀를 향한 대중의 비난과 실망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결국 그녀의 모든 광고 계약은 줄줄이 해지되었고 출연 중이던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모두 하차당했으며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과 SNS 계정도 무기한 활동 중단을 선언해야 했다. 한순간에 정상의 자리에서 추락한 그녀는 사실상 연예계와 인플루언서 업계에서 영구히 퇴출당하는 수순을 밟았다. 반면 넥스트 웨이브는 발빠르게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그레이스 존슨을 포함한 아르카디아 연대기 개발팀의 숨겨진 노고와 뛰어난 업적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또한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을 계기로 회사 내부의 소통 구조를 개선하고 모든 임직원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공정한 성과 평가 시스템을 확립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여 실추된 기업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윤 팀장 역시 그레이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앞으로 그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지지할 것을 약속했다. 처음에는 거센 비난 여론에 휩싸였던 아르카디아 연대기는 쇼케이스 이후 오히려 개발자의 땀과 진정성이 고스란히 담긴 명품 게임, 모든 편견과 불의를 이겨낸 희망의 서사시라는 열광적인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정식 출시 후에는 업계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폭발적인 흥행 성공을 거두었다. 특히 게이머들은 그레이스가 총괄 설계한 리액티브 AI 시스템의 혁신적인 게임성과 깊이 있는 세계관에 열광적인 찬사를 보냈고 그레이스 존슨이라는 이름은 국내외 게임 커뮤니티에서 단순한 개발자를 넘어 용기와 신념의 아이콘으로 존경받는 대상이 되었다. 몇 달 후 그레이스는 대한민국 게임 대상 시상식에서 수많은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올해의 최고 개발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그녀는 더 이상 판교의 덩치 크고 말수 적은 외국인 개발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압도적인 실력과 꺾이지 않는 열정, 그리고 인간적인 매력으로 세상의 모든 편견과 차별을 정면으로 돌파해낸 자랑스러운 개발자 그레이스 존슨이었다. 박지훈은 이제 그녀의 가장 든든하고 신뢰하는 동료이자 둘도 없는 소울메이트 같은 친구가 되었고 미스터 윤 팀장을 비롯한 개발 1팀의 다른 팀원들 역시 진심으로 그녀를 존경하고 따랐다. 넥스트 웨이브는 그녀에게 파격적인 조건으로 수석 시스템 아키텍트 자리를 제안했다. 물론 세상의 모든 편견과 차별이 하루아침에 마법처럼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온라인상에선 그녀의 외모나 인종을 겨냥한 악의적인 댓글들이 간혹 눈에 띄기도 했고 일상생활에서도 불편하거나 무례한 시선들을 마주해야 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레이스는 예전처럼 쉽게 상처받거나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그녀를 믿고 지지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의 내면에는 그 어떤 시련에도 꺼지지 않는 강하고 따뜻한 빛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소수자 개발자들, 특히 여성 개발자들이나 외국인 개발자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힘들었던 경험과 극복 과정을 진솔하게 나누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함께 따뜻한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 싶었다. 언젠가 자신의 배경이나 외모, 성별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오직 실력과 열정만 있다면 누구든 공정하게 평가받고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아주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었다. 그것이 그녀가 새롭게 품게 된 또 하나의 소중한 꿈이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또다시 새로운 프로젝트의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늦은 밤, 그레이스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따뜻한 허브티를 마시며 새로운 게임의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펼쳐진 판교 테크노밸리의 야경은 여전히 수많은 빌딩의 인공적인 불빛들로 요란하게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 어떤 화려한 불빛보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하지만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는 자기 확신과 희망의 빛이 가장 밝고 아름답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 가족 사진과 함께 놓인 작은 나무 액자 속에는 그녀가 그토록 힘들었던 시절,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부적처럼 되뇌었던 엄마의 마지막 응원의 메시지가 예쁜 손글씨로 적힌 채 소중하게 담겨 있었다. 사랑하는 내 딸, 그레이스야. 세상 그 무엇도 네 안의 빛을 가릴 수 없단다. 항상 너 자신을 믿고 그 빛을 따라 나아가렴. 엄마는 언제나 네 편이란다. 그레이스는 잠시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액자 속의 글귀를 가만히 어루만졌다. 그리고는 창밖의 밤하늘을 향해, 그리고 저 멀리 태평양 건너에 있을 엄마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의 내면에서 시작된 그 작은 빛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밝히고 새로운 희망의 길을 비춰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경쾌하게 키보드 위를 달리기 시작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이야기가 그녀의 손끝에서 또다시 창조되고 있었다.